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땅으로 넘어가 가지고 대한민국이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그 주적으로 설정했던 그 주적의 수괴하고 회동을 하는, 그러니까 국민과 언론에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임의로 자기 의지대로 판단해 가지고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의 통일각에서 김정은과 2시간 동안 회동하는, 한마디로 이 월북회담, 이 월북회담이라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재인 월북회담에 대해서 우리 보수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어제 제가 밤에 올린 칼럼에 이어서 두 번째 칼럼을 할까 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중심 세력은 문재인의 월북회담을 이적죄로 맞대응해야 하고, 문재인을 겨냥한 하야와 탄핵, 그 하야와 탄핵의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할 타이밍이 왔다. 저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저히 대한민국의 이 국가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에 비춰볼 때 문재인의 이번 그 월북 회담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가 존립을 해치게 되는 이적죄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으로 우리는 맞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왜 문재인과 김정은이 이번에 또 제2차 판문점에서 판문점 회담을 가졌느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명확하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취소한다. 처음에 취소한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한 방 날린 거죠. 그리고 문재인한테는 중재 역할 하지 마라.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그 편지라는 걸 보낼 때에 직접 편지를 보내거나 또는 전화 연락하라. 문재인의 그 소위 말하는 한반도 운전석이라던가 그런 쓸데없는 뭐 중재 역할, 중매 역할, 이것을 앞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반격을 하냐, 반격. 다시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한패가 돼가지고 트럼프를, 그러니까 한번 내통 합작해서 트럼프를 어찌됐든 간에 미북 정상회담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북한이 핵 폐기를 한다는 대사기극을 펼치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무장 해제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한 판의 대사기 위장극이다 이거죠. 지난달 4월 27일 판문점 그 대사기 위장극에 이어서 또 한 판의 사기 위장극이다. 그 사기극으로 엄청나게 재미를 봤죠. 그런데 그것을 트럼프가 완전히 작사를 내버린 거죠. 그러면 그 판문점 그 사기극의 동력이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다시 여기에 엑셀레터를 밟으려고 하는, 바람을 넣어가지고 질주하려는 그 전략이다.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 씨가 지금 방금 전 오전 10시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뭐라 했냐면, 김정은이가 회담 하루 전에 25일, 그러니까 지난 25일 하루 전에 격식 없이 만나자고 제안해 왔다. 이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좌파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미국 빼고 우리끼리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지금 개소리들을 좀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4.27 이어, 다시 이걸 4.27을 어게인 시키자. 이런 지금 이 잔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과 언론에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서 판문점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 가지고 말이죠. 2시간 동안에 김정은과 밀담을 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발표는 오늘 오전 10시 하겠다라고 어제 저녁에 저녁 8시 7시 50분이더군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그 청와대 소통수석 윤영찬이가 문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게 마치 무슨 동네 마실 가는 거예요. 동네 마실. 그런데 이걸 놓고서 격식이 없는 거다. 새로운 이 포맷이다라고 참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그 문재인의 월북 회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루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밤사이에 만나가지고 연방제 통일에 전격 합의했다는 끔찍한 악몽이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강타한 이 문재인 월북회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얼마 가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이 문재인, 김정은 간의 돌발적인 급작스러운 이 밀약에 의해서, 밀담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간판을 내려가지고 세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한편의 정치 쇼라고 봐야 한다 이거예요.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죠. 그야말로 세계 전 지역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돼 있고 적대 관계 속에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남과 북한 간의 그 순애들 속에든 간에 그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명운을 결정지지 않는 동네 마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만났다는데 문재인이가 10시에 발표하기 전에 오늘 새벽 6시에 북한 중앙방송하고 노동신문이 이 내용을 얘기했어요. 핵심을 6월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이 열릴 것이다. 미리 얘기했어. 미리. 완전히 회담해놓고서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발표했느냐라고 문재인 씨가 스스로 오늘 회견에서 얘기하더군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부탁했다. 자, 김정은이가 부탁한 것을 지금 문재인 씨가 지키려고 했는데 미리 노동신문하고 북한 중앙방송이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왜 10시에 발표하겠느냐, 문재인으로 하여금. 중국한테 보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이제 두고 보세요. 또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나러 중국에 갈 겁니다. 이것을 문재인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이 판문점 회담의 재미를 보고서 다시 한번 이 한판 대사기극을 벌이자. 대정치쇼를 갈라쇼를 벌이자. 그리고 이 트럼프를 다시 올가미 안으로 집어넣자는 거죠. 집어넣자는 거예요. 야, 그런 식으로 될 경우에 만약에 트럼프라는 강력한 이 전략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이 전략가가 만약에 전략가이면서 뼛속까지 이 보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원칙을 중시하는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간판을 이미 내렸을 거라 저는 봐요. 이미 내렸을 것이다. 완전히 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하고 평화협정 맺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핵우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 소위 말하면 확장 억지력을 위해서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다 철수시키고 한미연합훈련 다 중단시키고 했을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참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 절벽 위에 세워진 거 아니냐. 절벽 위에 세워진 거 아니냐 말이죠. 참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북한 노동신문하고 중앙방송이 발표한 내용,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지금 방금 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때 그게 여러분 진짜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씨는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미국의 적대 행위 중지, 그 다음에 북한의 체제 보장을 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진짜 그 월북회담, 그 밀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그 진짜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런 식이라면은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만나가지고 대한민국과 북한을 연방제, 김대중, 김정일의 6.15 합의에 따라 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하기로 했다. 국가 간에 이것은 약속이다. 이렇게 합의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떡할 거냐 이게. 지금 이 두 번째 판문점 대사기 위장극을 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현혹이 된다면 정말 한심한 거예요, 이건. 정말 한심한 거예요.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 권력을 갖게 된다. 참 너무 이건 명언이에요. 바꿔 말하면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조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저는 철감하고 있어요. 정말 생각하는 국민, 깨어있는 국민이야만 된다 이거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봐라 이거예요. 완전히 미국 빼놓고서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얼마나 좋은 것이야. 여기에는 지금 북한 사이버 부대가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과 SNS 세계에. 이걸 좀 무방비하게, 그것이 마치 여론인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드루킹 세력들, 댓글 공작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발광을 하고 있어요. 발광을. 자, 그러면 누누이 말하지만 김정은이가 완전한 핵폐기를 한다? 이건 미친 소리예요. 이건 알고도 속아주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과연 김정은이가 핵을 완전히, 그야말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한다고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믿고 있냐 이거죠. 양심을 갖고 말해야 돼. 이거 과연 믿고 있냐. 그렇게 김정은이가 할 것으로 보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설령 CVID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속이지 않고 미국의 검증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미국의 수많은 핵폐기 전문가들, 핵 전문가들이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땅굴을 말이죠. 그 땅굴, 저 두만강 압록강부터 이 38 휴전선까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그 핵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핵 무기 개발 시설을 북한이 다 뒤지도록 허용할 거냐? 태영호 공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체제는 붕괴가 되는 거죠. 그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문재인 씨는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태연하게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니까 믿어도 된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한테. 이걸 트럼프 미국이 믿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다시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사실 뻔한 겁니다. 미국은 절대 그렇게 문재인과 김정은의 얄팍한 수작에 넘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면 그건 딴 데 의도가 있는 거죠. 딴 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미국이 이 김정은이가 핵폐기를 하겠다라고 사기를 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연합 훈련을 완전히 취소해버리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순순히 맺어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한반도 배치 전략 자산을 다 뜯어가고 이래서 순조롭게 그냥 공산화로 가게 내버려 둘지도 모른다. 이제 완전히 미국이 김정은과 문재인한테 사기를 당할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걱정은 해야 됩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절대 미국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태국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은
그 오랜 시간,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세계 최강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완전히 미국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사기를, 제2의 대사기 위장극을 치기 시작했지만 저는 트럼프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넘어갈 거라 보는 것은 웃기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한 확신 속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이번 문재인의 월북 회담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첫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야 탄핵을 향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이 왔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 왜 그러느냐? 이걸 왜 지금 하야 탄핵으로 봐야 되느냐는 더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우선 한미 동맹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했다. 지금 미국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트럼프는 황당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또 사기를 치고 있어? 특히 문재인 나도 모르게 통보만 해줘? 그것도 불과 회담 직전에 내가 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직전에 했다고 나한테 지금 보복하는 거야? 반발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트럼프가 그러니까 문재인을 그야말로 못 믿을 친구다. unreliable friend. 이게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에 나오는 표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와서 문재인과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을 떠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 순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사설이 나온 거죠. 문재인은 unreliable friend다. 못 믿을 친구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인 거죠. 아, 이 친구는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한미 동맹은 완전히 파탄나 있다. 그걸 실제로 문정인이가 떠들어대는 것처럼 원하고 있다, 이거 원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문재인이가 그래 한미 동맹 깨져도 좋아라고 불사하지 않았다면은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 가지고 북한 쪽 통일각에서 이렇게 2시간 동안 밀담을 할 리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야 뭐 샅샅이 알고 있었겠죠. 그 정도는 뭐 완전히. 근데 알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거짓말 시키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감추고 어쩌고 김정은이가 지금 뭐 평양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미국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모를 수가 있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 사이에서 그냥 배우자가 모를 것으로 보고 그냥 문 열고 나가서 그냥 바람 피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죠. 근데 집에 있는 배우자는 그 자기 배우자의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한미 관계예요, 지금. 이혼서에 지금 도장만 안 찍은 단계죠. 완전히 이것은 이적행위로 봐야 돼요. 이적행위. 분명히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적죄와 역적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탄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이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거죠.
네. 이게 절대 우리 이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이것을 기점으로 하야와 탄핵을 겨냥한 엑셀레터를 발표한다. 두 번째 뭐냐? 네? 이 문재인의 이 월북 회담은 이건 통치 행위로 미화될 수 없다 이거죠. 통치 행위로 결코 미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게 통치행위다? 아니, 김정은과 만나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걸 통치행위 결정하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통치행위에 따른 결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내가 김정은을 만나겠다. 물론 저리 반대도 불구하고 나는 만나겠다 이거죠. 그러나 그 만나는 것 자체를 완벽하게 비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숫자가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가가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완전히 위장해가지고 이게 슬금슬금 넘어가는 거, 이거야말로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인 거죠. 국가보안법 어디에 지금 해당되느냐?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 1.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게 완전 문재인의 이러한 월북회담을 앞두고서 이런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둘째,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 국가보안법에 명백하게 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거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 조항을 문재인은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첫째,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두 번째,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됐습니다.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라고 한마디로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통치권 행사를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을 완벽하게 비밀리에 붙여가지고 그 논의 내용, 2시간 동안 논의한 내용 중에 과연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라고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외신 기자가. 그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얼버무리잖아요. 그 얼버무린 데는 아주 대가입니다. 야, 정말. 네? 그러면 과연 또 미국의 체제 보장과 적대행위 중단을 김정은이가 요구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김정은이가 무엇을 요구했냐 이거죠.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한반도 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한미연합사는 과연 어떻게 유지할 거냐, 폐지할 거냐,
한반도의 전략적 핵자산, 전략 자산은 어떻게 할 거냐? 주한미군 어떻게 할 거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동북아 문제에 대한 그런 소위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핵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 정도에 그쳤고, 김정은이가 일방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북한 체제 보장과 자신의 안위를 보장을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적대행위 중지라는 이름의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그러한 미국의 완전한 한반도에서의 그 무장 해제, 여기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회담이 2시간이나 되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시작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문재인을 향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이건 이적죄다, 따라서 이건 하야 탄핵에 우리는 엑셀레터를 밟아야 한다. 두 번째, 이건 명백하게 국가보안법 제6조 위반이다. 이것은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통치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이적 행위다 라고 명백하게 오늘 이 순간부터 규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어제 저녁 내놓은 성명서나 또 오늘 오전에 이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한마디로 이건 존재의 이유가 없는 야당입니다.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어떤 역사의 정의, 대한민국의 이 명운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거대한 광풍과 맞서 싸우겠다는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정당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에요. 뭐? 회담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 회담의 성격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알지도 못하는 말이죠. 응? 일부러 알지 못하는 척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또다시 말이죠. 어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좌파 눈치를 봐가지고 그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누누이 말하지만 좌파가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한테 표를 줄 것이라는 그런 황당한 착각을 왜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은 자유한국당을 위해 존재해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말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지지를 우리가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